안녕하십니까? TUV 랄라드 정부대행검사 부서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장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웨비나에 앞서서 간략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TUV, 저희, TUV 라일란드 그룹은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50년 전에 설립되어서요, 전 세계 한 500여 개 지사에서 2만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사람, 기술, 환경의 조화를 이념으로 안전과 품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 인증,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UV 라일란드 코리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1987년 해외 인증 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국내 기업의 든든한 시험 인증 검사 파트너로서 국제 표준과 각 국가 규격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 인증, 검사,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교육 및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정부대행검사 부서에서는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13개국의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하며 수출 제품에 대한 선적정 검사, 수출 전 적합성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이집트, 쿠웨이트, 탄자니아, 우간다 등에 수출하는 제품을 다루고 있고요. 아, 저희 회사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하고 저희 김유진 선임이 본격적인 사우디아라비아 화장품 수출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김유진이고요. 저희 오늘 웨비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저희 TUV 라인란드에서 승인할 수 있는 화장품 수출 국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SFDA를 소개해드리고 SFDA에서 진행하는 파사 시스템과 파사 시스템에서 발급되는 COC에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 이제 파사 시스템과 별도로 존재하는 이코스마 시스템과 이코스마 번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인 GSO 1943이라는 규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에 파사 시스템 라이브 데모 세션을 가져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고 저희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세션을 갖고 사전에 접수해 주신 질문부터 우선 답변을 해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은 시간 상황을 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SFDA와 SFDA 화장품 규정 그리고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는 국가들은 SFDA 규정에 따라 저희 TUV 라인란드에서 COC를 승인하고 발급해 드릴 수 있는 선적 국가들입니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화장품을 포함해서 총 41개국에서 사우디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SFDA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접수받은 질문 중에 그 우회 수출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국가를 통해 사우디로 수출하시는 경우에도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라면 TUV에서 COC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SFDA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FDA는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의 약자로 사우디의 식약처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화장품 인허가를 담당하던 기관이 사우디 표준청인 사소였는데요. 현재는 사우디 재무부, 세관 당국과 함께 화장품 관련 모든 규정 및 인허가를 SFDA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TUV 라인란드는 2009년 계약 체결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SFDA 승인 기관이고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승인이 가능한 인증기관입니다. 이 SFDA에서 자체 개발한 전자통관 플랫폼이 바로 파사 시스템인데요.
뭐 파사, 파쉐, 파세로 다양하게 발음을 하는데 저희 사우디 동료 직원들이 이제 파사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저는 파사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가 식약처에서 주관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시행 대상은 화장품과 식품이지만 우선은 화장품에만 파사를 적용하고 있고 추후에 식품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파사는 작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이제 막 시행 1년이 넘었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 TUB와 같은 사소 공인인증기관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COC를 발급했었다면 현재 SFDA 주관 하에는 모든 COC는 파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파사 사이트 같은 경우는 후반에 있을 라이브 데모 세션을 통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COC를 발급하는 전체적인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한 제출 및 검토가 이루어지고 적합한 성적서가 준비되지 않아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부터 진행하시게 됩니다. 라벨을 포함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파사 시스템 상에서 COC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파사가 아무래도 신규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고 시스템 자체가 그 시스템이랑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신청하는 것 자체가 되게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수입자나 수출자 쪽에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지만 TUB에서 대행 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COC 신청 이후 제품과 관련 서류들이 SFDA 규정에 적합하다면 저희 TUB 라일란드와 같은 SFDA 승인 기관에서 COC를 승인해드립니다. 파사가 전자 플랫폼이기 때문에 COC의 하드카피 원본 서류는 발급되지 않고 시스템 상에서만 COC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파사 시스템과 사우디 통관 시스템은 연동되어 있어서 파사에서만 COC가 발급돼도 사우디 세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화장품 수출을 진행하시던 분들은 아실 텐데 과거에는 그 선적 전에 실물 검사가 필수였는데 파사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는 규정상 선적 전 검사 절차는 생략되었고 그래서 전보다 절차가 어느 정도 간편해진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파사 COC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서는 TUB 자체 양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성적서는 반드시 화장품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ISO 17025 공인시험소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적용될 규격은 GSO 1943 규격인데요. 해당 규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적서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꼭 시험이 완료된 이후에 수출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시험은 직접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셔도 되고 TUB 라인란드를 통한 의뢰 대행도 가능합니다. COC가 이제 통관용 서류이기 때문에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도 당연히 필수 제출 서류이고요. 제품, 포장, 아랍어 라벨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절차상 선적전 검사가 생략돼서 저희가 실물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용으로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품별 이코스마 넘버인데 요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코스마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코스마 시스템은 2015년도부터 시행 중이어서 아마 그 이후에 수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제품 등록이 완료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코스마도 파사랑 똑같이 전자 포털 시스템인데 파사는 COC를 발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면 이코스마는 파사 이전 단계에서 수입자와 제조사가 해당 제품이 SFDA 규정을 충족하고 성분의 유해성이 없으며 결함이 없음을 SFDA 식약처에 미리 신고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코스마는 라인 아이템별 그리고 수입자별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제품이 있다면 그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을 모두 모델별로 다 등록을 하고 만약에 B 수입자도 있다면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B 수입자의 수입 제품을 모두 등록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이코스마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파사 COC 발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화장품 수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수입자 측과 이 이코스마 부분부터 먼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소 화장품 규격,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규격인 GSO 1943 규격인데요. GSO 1943은 GCC 국가에 두루 적용되는 걸프 조인트 규격이고 규격명은 Cosmetic Product Safety Regulations입니다.
현재는 2021년판이 최신판인데 SFDA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파사 COC상에는 GS1943 2016만 표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시험 성적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선 시험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시험을 신청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제품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험 제품의 배치 로트 번호, 그러니까 시험을 의뢰하신 샘플의 배치 로트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험 결과, 패스페일 여부를 적어주시고 각 시험 항목의 결과 수치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시험 담당자 성함과 직함, 서명, 시험 일자와 발행 일자, 가장 중요한 시험 규격인 GSO 1943, 이 표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GSO 1943에서 규정하는 화장품 품목 분류와 품목별 시험 항목을 안내 드릴 텐데 요거는 첨부 서류를 제가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GSO 1943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은 크게 이렇게 15가지의 제품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연사님 죄송한데 저희 그 엑셀 파일인가요? 파일 보이지 않고 PPT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잘 보이시죠? 네, 제품 유형별로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드릴 텐데 총 15가지의 제품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헤어케어 프로덕트 중에 특정 제품인 뭐 헤어 오일이나 헤어 샴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특수한 항목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긴 했는데 그 웨비나 종료 후에 참석자분들께 다시 따로 제공드릴 예정이어서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화장품에 부착하는 라벨과 마킹 요구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과 1차 포장을 수용하는 2차 포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모든 마킹 사항은 우선 1, 2차 포장재 모두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언어의 경우 대부분 영어 또는 아랍어 둘 중 하나의 언어로만 표기를 하면 되지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해드린 3가지가 있는데 제품명과 사용시 주의사항 그리고 제품의 효능 및 효과는 영어와 아랍어 2가지 모두 표기해 주셔야 합니다.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의 마킹 방식인데요. 언어는 영어 또는 아랍어 둘 중 하나만 표기하시면 되고 제품 사용기한, 즉 품질 유지 기한이 30개월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표기 방식이 상이합니다. 이 라벨링 요구사항도 별도 자료를 배포해드릴 예정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제품이나 포장재의 크기로 인해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1차 포장에 마킹이 어려울 경우, 2차 포장에도 어려울 경우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데 1차 포장에 마킹이 어려울 경우에 하나요. 2차 포장에만 라벨을 부착하셔도 되고 만약 2차 포장에도 크기상 문제로 부착이 어렵다면 동봉되거나 첨부된 전단, 라벨 테이프, 뭐 태그나 카드 등의 그 정보를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슬라이드는 안 나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화장품 중에 모양이나 포장상 식품과 유사한 화장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화장품 경우는 영유아 사용에 주의하시오라는 문구를 아랍어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GS1943에서 규정하는 사용 금지 및 제한 성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와 다른 이제 GCC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용 금지 및 제한 성분 리스트가 따로 있는데요. 해당 리스트는 GS1943 부속서에 다 나와 있어서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리스트, 그러니까 그 부속서에 있는 리스트에 추가로 SFDA에서 발표한 사용 금지 및 제한 성분 몇 가지를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배합 한도 성분은 함유될 수 있는 최대 농도가 정해져 있고 제한 조건만 준수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고, 보시다시피 아젤라익산, PPD, MNMA, TPO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에 대한 최대 농도와 제한 조건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사용 금지 성분인데요. 사용 금지 성분은 말 그대로 화장품에 배합되어서는 안 되는 성분입니다. 배합 금지 성분에는 라이랄, 포르말데이드, 메틸렌 글리콜, 하이드로퀴논이 추가되었고요. 가글 같은 구강청결제의 알코올 성분도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세 가지 사항은 산화 티타늄 성분과 관련해 202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규정이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안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사우디 화장품 인허가 절차와 파사 시스템 자체이기 때문에 전성분 관련된 세부적인 의문사항은 웨비나 이후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사 플랫폼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사이트 주소는 위와 같고요. 접속을 처음에 하게 되면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이제 처음에 아랍어로 돼 있으면은 영어로 바꿀 수 있도록 여기 요 사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사 시스템이 신규 시스템이라 굉장히 불안정해서 절대 메인 화면이 영어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여기 립스틱 모양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화장품 관련된 절차나 시스템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들어가 주시면 우선 여기 계정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코스마 시스템과 파사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그인이 아닌 로그인 with 이코스마로 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로그인 정보는 이코스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수입자라면 이코스마 로그인 정보와 파사 로그인 정보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코스마 로그인 정보로 파사를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수입자 한 곳의 계정을 가지고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이 화면이 보인다면은 오류가 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사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면은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거고, 요거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탭이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파사 COC를 신청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 탭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New Request를 눌러서 새로운 COC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신청이 절반 정도 끝난 상태의 화면입니다. 이게 리퀘스트 넘버는 이제 파사 COC 신청 중에 생성되는 신청 번호예요. 만약 저희가 파사 COC 신청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이 리퀘스트 넘버를 확인 안 해주셔도 되지만 수입자 쪽이나 뭐 직접 파사 COC를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리퀘스트 넘버를 저희 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승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이제 선적과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고요. 밑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단위와 HS 코드, 인보이스 넘버와 중량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선은 시스템 초기 단계라 그냥 1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치 번호와 로트 번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트 번호를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배치 번호와 해당 모델, 해당 제품의 수량이 같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 보시는 파일, 첨부된 파일은 GS1943 규격으로 시험한 시험 성적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이 모두 추가되었다면은 이제 CB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CB는 Conformity Body로 저희와 같은 인증기관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지금 여기 TUB 라인란드 아라비아로 CB가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 TUB 라인란드 같은 경우는 TUB 라인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지사가 대표로 CB 등록이 되어 있고 그 계정을 서로 공유해서 TUB 라인란드 코리아에서도 모두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사 신청이 끝난 이후에 COC가 발급이 되면요. 이렇게 COC가 이렇게 생겼는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파사 COC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살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COC 번호 및 발급 일자가 들어가고요.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에 COC 번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인기관명, TUB 라인란드 아라비아, 그리고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요. 수출자,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인보이스 번호와 날짜, 선적되는 국가, 도착 항구, 그리고 항구 또는 공항 이름, 그리고 운송 방식, 제품 이름, 원산지, 단위 수량, 규격이 들어가 있고요. 아랍어와 영문 두 가지 버전으로 시스템상에서 발급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사전에 접수된 질문들부터 먼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비슷한 유형의 질문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문은 좀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타 중동 국가들과 화장품 라벨 규정 또는 뭐 필수 표기 사항이 비슷한지 또는 더 엄격한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타 중동 국가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등의 GCC 국가를 일컫는데요. 사우디에서 채택한 GS1943 규격 자체가 GCC 규격이고 사우디의 경우 앞서 안내드린 라벨 체크리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라벨 준비해 주시면 다른 중동 국가들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GCC 국가 외에 이제 이집트랑 쿠웨이트를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집트의 경우에도 화장품이 규제 대상입니다. 필요 서류나 준비 사항은 사우디와 거의 동일하지만 사우디와 다르게 선적전 검사가 필수입니다. 혹시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 이집트 쪽으로도 화장품 수출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TUB에서 이집트 인증 권한을 갖고 있으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는 별도의 화장품 프로그램은 없고요. 쿠웨이트 보건부를 통해 수출 화장품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인증기관의 승인 절차 없이 수입자 측에서 직접 신청 및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중동도 유럽과 동일한 규제 정책을 따르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고요.
사우디와 유럽의 화장품 규정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우디 규격이 점점 더 유럽 규격을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예시로 문의해 주신 리스메랄 역시 유럽 규격과 마찬가지로 GSO 1943 기준 향료 배합 금지 성분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과대나 허위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처분 정보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에 대한 과대나 허위 광고를 GSO 2528이라는 규격에서 unacceptable claims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처분 정보가 따로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는 없지만 이 GSO 2528에서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고 해당 GSO 규격은 GSO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 밑에 제가 걸어드린 링크가 GSO 스토어인데요. 제가 계속 설명해드린 GSO 1943 규격도 이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제가 찾아봤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희도 다 구매를 해서 보고 있는 거라 만약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이 GSO 스토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금지 성분인지 아닌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우디에서도 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금지 성분이 맞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향료 알러지 성분 기재에 대한 법규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전 성분 표시할 때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러지 유발 물질은 별도로 해당 성분명을 풀네임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고요. 요 밑에 링크에서 이제 향료 알러지 성분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요게 이 EU 링크인데 사우디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어서 여기서 성분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분 표기 시에는 아까 슬라이드에 적혀 있듯이 다 INCI 명칭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여섯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바로 수출되는 것이 아닌 중동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이어도 사우디 인허가 규정을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회 수출의 경우에도 파사 COC 발급이 필수이고 사우디 SFDA 규정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할랄 인증에 대한 건데요. 사우디 화장품은 할랄 인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SFDA 규정에 따라서 사우디로 수입되는 식품만 할랄 인증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질문이랑 아홉 번째 질문은 제가 묶어서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을 등록할 때 현지 바이어가 꼭 있어야 가능한지 그리고 이코스마 등록은 현지 에이전트만 가능한지 외국 기업이 직접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코스마랑 파사 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은 사우디 현지 수입 업체의 CR 넘버, 즉 커머셜 레코드 넘버를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현지의 수입자 또는 바이어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 저희 TV 아일랜드 고객사 진행 추세를 보면 이코스마 제품 등록은 주로 현지 바이어 또는 현지 에이전트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질문은 수출 시마다 실제 제품의 로트로 COC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수출 시마다 실제 제품의 로트, 배치 번호가 발급되는 COC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성적서, 선적 서류, COC상에 이제 모든 로트 배치 번호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제품을 시험할 수도 없는 거고 중간에 이제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죠. 그래도 최소한 선적 서류와 COC상의 로트 배치 번호는 꼭 일치하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11번째 질문은 사우디 화장품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인허가와 인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까지는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인증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선에서만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기초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에는 사우디 내에서 일단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한 홍보 및 판매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 TUB에서 현재 승인하고 있는 사우디 화장품 수출건들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화장품 품목군 중에 선스크린이나 선크림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2번째는 연모제 관련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연모제 관리 당국 그리고 연모제가 화장품인지 의약외품인지 그 분류를 물어봐 주셨고요. 시장 규모도 물어봐 주셨습니다.
연모제나 이제 염색제도 이제 헤어 다이 카테고리로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따라서 SFDA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시장 규모는 다른 화장품과 비교하면 상당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시험 항목 그 리스트에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카테고리로 헤어 다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등록 비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진행되는 관계로 저희 TUB 라인란드의 시험 비용이나 뭐 CFC 발급 견적 같은 거는 공유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비용은 웨비나 이후에 직접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